이미 내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광 선생을 나는 11월에 접해왔지만 한 최소한도 2달 이상을 조사를 했대요. 뒤에서 놔두고 미행도 하고 주변도 저도 다 했대. 혹은 나도 그랬을라나 몰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건 나도 몰라. 그러더니 밤을 새우고 나더니 다시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메모를 갖고 왔어요. 이래도 보라고 보니까 박정석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이 박정석이가 쓴 메모라 이거예요. 내가 가르쳐줘요 이름을. 박정석이가 쓴 메모인데 이게 메모가 네가 말이야. 당신이 1978년 학교에 있을 때 박정석 이광훈이 만나서 했을 때 한 얘기라 이거 이게. 이거 보니까 이러저런 얘기들이 거가 있는데 그 메모가 주로 물론 거기는 소부분이지만 그 메모가 중심이 돼가지고 공소장이 작성되고 완료됐어요. 그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캐봤자 뭐가 있겠어. 그렇죠. 죽이기나 하면 모를까. 어? 그럼 뭘 거기 나하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메모의 내용은 뭐예요? 그 메모의 내용은 내가 김일성이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네. 김일성이를 찬양해. 이런 말로 김일성이를 찬양했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중국의 이야기. 중국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나중에 전부 그 메모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공소장이 작성되고 완료됐는데 주로 그 메모를 확인하고 구체화하고 확대시키고 자백을 받고 그거에 대한 자백을 받고 그거를 폭을 뭐랄까 소위 문제성이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나에 대한 조사예요. 내용은 뭐냐면은 하도 내가 오래 조사를 받고 또 이게 이제 이 오송의 사건이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의 그 내용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북의 김일성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우리가 전설처럼 알고 있는 김일성. 김일성이 맞다. 김일성은 맞다가 아니라 김일성은 전설처럼 알고 있는 독립투사, 독립운동가 김일성은 전설 속의 인물인데 살아있는 놈이 진짜 아니냐 그게. 전설 속의 사람이 아니라 어? 그건 모르는 거고 우리가 전설이니까 그 살아있는 놈이 진짜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1920년대 30년대 말에 장백산을 모대로 그 활동을 했다는 김일성 장군의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 진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 그걸 했는가 안 했는가 나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 1년 동안 수많은 술자리에서 아니 그리고 그 얘기만 했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사람 모여놓고 둘이 앉아서 이북의 김일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김일성이 얘기 나왔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다른 건 김일성이가 문제가 많고 이북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뭐하고 다 했는데 근데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데. 네.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그런 식으로 일부 보통 사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죠. 그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걸 근데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놓으니까 찬양 고무 동조가 되더라고. 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장개석이가 망한 것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응? 미국에서 무기 원조를 해주면 장개석이 손에 들어가기 전에 중공군 손에 먼저 들어가고 그 정도로 부패하고 그리고 이 장개석 정권 이 정도로 부패했는데 중공군은 도망다니면서도 그 중국 인민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또 노력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민심을 얻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평소 우리 사회에 불평 불만을 품고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해오던 자인바 작성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방식으로 북괴 김일성을 찬양하고 두 번째 이런 방식으로 북괴 공산계를 찬양하고 또 있어요. 호지명이 월남이 망한 것은 티우 정권의 부정부패 때문이다. 티우와 론놀 정권의 론놀인가? 티우 론놀이죠. 론놀 캄보디아구나. 티우 정권의 부정부패 때문이다. 비록 월남이 망했으나 그 호지명이 좌우에 관계없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런 민족적 지도자로 추앙을 숭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남이 망했지만 민족주의 월남의 민족주의를 승리했다. 이렇게 요 방식으로 북의 공산계를 찬양하고 또 중국의 사인방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사인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왕장강요라고 하는 사인방의 물인데 이걸 지금 화학봉이가 이걸 이제 붙잡아가지고 수청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정적을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도 또 과거에 유석이가 그런 것들은 죽이지는 않고 정치적으로 아마 매장을 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흥미없는 이런 거라.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남북 적시자 회담 때 이우라기가 평양을 갔다 와서 우리가 질문을 하기를 그때 이제 영화제학 썼을 때니까 이북에 지하철이 있어. 그리고 물었더니 이우라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않고 평양 시내는 지하가 모두 병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 그래서 우리 기자적 감각으로 지하철이 있다는 얘기로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았다. 그래서 그때 평양에 지하철이 있는 걸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기사를 쓰고 그랬다. 요 방식으로 북괴를 찬양하고 이북에 가면은 소년궁전이 있는데 그 북한 체제에서는 소년들을 잘 기르는 것을 가장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그걸 선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적시 회담에 가서 보니까 그 시설이 참 잘 만들었고 그랬다. 그래서 부랴부랴 와서 놀래가지고 남산 어린이 휴가를 받들었다. 그건 사실이거든. 그래갖고 지금 6.25 재단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군산 제부 시절만이 아니라 국영화 제작소에 있던 시절까지도 어록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전부 다 하지. 구민영화 제작소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 경찰은 자료를 입수했던 거죠? 그 시절에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하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에 지하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거 갖고 죽으니까 네가 북한에 지하철이 있다는 아는 것 같으면 네가 조총련을 접수했거나 접촉했거나 간첩을 만났거나 입으로 갔다 왔거나 해서 알지. 네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아냐. 막 날마다 날마다 조지는데 내가 영화제약소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로 그때 그놈으로 공수장한테 받고 말하자면 이런 식이요 전부가. 그러니까 걔들 조사는 제 목적이 그거요. 이북을 갔다 왔느냐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간첩을 만났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총련과 접선했느냐 하는 거. 이 세 가지로 엮어버리려고. 그렇게 되면 꼼짝 못하고 이제 간첩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은. 근데 그걸 끝까지 했는데 간첩죄는 내가 벗어나야 하잖아. 아무리 당해도 간첩을 만났다거나 뭐 북한을 갔다 왔다거나 그건 안 되지. 그러면 나는 죽는데. 그러면 사형이지 그건.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나오면 부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과연 했을까요?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거라면 이런 것이겠다 해서 한 것이 이제 바꿔서 모택동, 혼인명 뭐 이런 것이 이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얘기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병 주고 약 준다고 경찰 조사 수사관으로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는 신문에 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어느 것도. 내가 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신문에 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온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들만 나오는 거 지가 보기에 정말 빨갱이구나. 빨갱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거 알겠느냐. 뭐 신바람 나게 엮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공부했다거나 일국유학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은 그것도 일반은 모르고 전문가라면 좀 아는 일이지만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걔들이 들을 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마 박정석이가 그랬는가 봐. 그 양반이 평소에 음악을 참 좋아하고 음악 얘기도 우리가 만나면 많이 하고 음악 얘기 누구 했냐? 이제 캐니까 그 메모에다가 차이콥스키, 림스키, 콜사코프 이런 얘기를 그분이 음악 얘기를 많이 만나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먼스키? 차이콥스키요. 또 뭐? 몽코프? 림스키, 콜사코프. 스키코프. 그렇지. 이거 빨갱이지 이건. 소련 계열이지. 응, 빨갱이지. 그래갖고 그놈을 이제 작성하라고. 그래서 또 작성하는 거예요. 응? 림스키, 콜사코프. 소련 음악을 좋아해서 누구누구를 좋아하면서 북의 공산계를 찬양 고무하고. 아니 법정에서 검사가 그걸 읽는 거야. 내가 어떻게 웃었던지 말이지. 응? 검사는 그래도 좀 먹물게 먹었다 몰라요. 응. 야, 검사가 그걸 읽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갖고 가만히 두는 건데. 되게 바보야. 가만히 두는 건데. 그렇죠. 약 올리셨구나. 약 올렸으니까. 그때 일어나 검사님. 지금 차이콥스키하고 림스키, 콜사코프를 좋아한다는 국외공산계를 찬양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소련 사람이 아닙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디오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라디오, FM 라디오 같은 걸 라디오를 지금도 라디오를 가져오면은 음악을 만약에 나오면은 틀림없이 금방 차이콥스키 음악이 나올 겁니다. 사실 한국 음악 방송에 차이콥스키 빼면 내 음악이 얼마나 맞아요. 솔직한 얘기가 한국 FM에서 네, 얼마나 서정적이고 그런데 그랬더니 이름이 얼마나 창피해서 그렇죠. 저 영생이 검사 딱 뭔 말이나 대답해요. 소리를 칵 잃어버리더라고. 이상 농구를 마친다고 나가버리더라고. 그 다음 공수한테 빼버렸어. 차이콥스키 그걸 빼버렸어. 이걸 그대로 놔둬야지. 놔뒀어야 되는 길에 지금 완전히 보물인데 그 공수장에 있으면 이거는. 예?
그렇죠. 고문이죠. 한국 법원의 한국 검찰의 역사. 예. 세계 토픽에 나갈 만한 고문인데. 한국 검찰의 정말. 근데 내가 이 바보야. 그냥 그 순간에 약 올라가지고 선생님. 아, 고문 안 나오셨어요? 응? 고문은 안 나오셨어요? 아, 정기 고문, 뭐 고문 당했죠. 네. 정기 고문, 뭐 고문 수없이 매일 하는 일이 고문이나 하고,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겁주고 잠 안 재우고 말하자면 이런 것이 나는 이제 당한 고문인데, 잠 안 재우고 폭언, 폭행, 뭐 심지어 어떤 식으로 폭언을 하냐면은 밤을 꼬박 샌 놈한테 앉아서 이런 걸 막 잡아 던져버리는 거야. 던지면서 당장 싹 배를 갈라서 창자를 내버려. 너 같은 놈은 이놈아, 나 그만. 너 같은 놈은 당장 죽여가지고 콘크리트에 이겨서 벽에 발려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두들겨 패는 같은 게 안면이고 그런 것은 보통이고. 아유, 참 말참말로. 근데 그 아까 그 차이코프스키 얘기를 하면 걔들이 가장 정확하게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일말의 그 동정 같은 것이 작용했을 거로 생각이 돼요.